광활하고 신비로우며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초원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말이 13배나 많고 공룡들의 무덤이 있으며 외계 존재들이 끊임없이 방문한다는 그곳,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될 영상에서 몽골에 존재하는 15가지 금기와 기이한 현상들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 현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15번, 남의 머리를 만지지 마세요. 우리는 보통 귀여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정과 칭찬의 표현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몽골의 아이들에게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머리, 특히 어린아이의 머리를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것은 몽골 전통과 문화적 신념의 일환입니다. 몽골인들은 머리를 영혼과 정신의 힘이 깃든 신성한 장소로 여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머리를 만지는 행위는 부적절하거나 무례한 것으로 간주되며 특히 순수하고 여린 존재로 여겨지는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누군가 고의로 아이의 머리를 만진다면 그 부모는 분노를 참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을 쫓아내거나 공격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저주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더러운 손이 아이의 영혼을 훼손했다고 믿고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머리와는 달리 발은 가장 더러운 신체 부위로 간주되므로 테이블이나 의자 위에 발을 올리는 것도 금물입니다. 만약 실수로 누군가의 발을 건드리거나 머리에 손이 닿았다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14번, 게르 안에서는 휘파람을 불어서는 안 됩니다. 몽골 전통 가옥인 게르에 들어갔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휘파람을 부는 것입니다. 게르 안에서 휘파람을 부는 것은 금기로 여겨지는데 이는 악령을 불러들이는 행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몽골 전통 문화에는 음악과 악기의 사용에 대한 고유한 규범이 있으며 특정한 상황이나 장소에서는 금지되기도 합니다. 특히 게르처럼 조용함과 공동체적 존중이 더 중요한 공간에서는 휘파람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불결한 존재나 떠도는 영혼들이 휘파람 소리를 초대의 신호로 받아들여 게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게르 안에서 절대 휘파람을 불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경외심이 매우 깊으며 삶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13번, 목욕이나 빨래를 하지 않습니다. 몽골 사람들의 몸에서 불쾌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목욕이나 위생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징기스칸 시대에는 물과 접촉하는 것이 자연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몽골인들은 목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더럽혀지고 신들을 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에서의 목욕은 금지되었고 옷을 자주 갈아입지도 않았습니다. 전사들은 옷을 벗어 이를 털어내고 다시 입는 방식으로 위생을 관리했으며 빨래를 하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옷은 찢어지거나 형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다만 명절이나 축제 같은 특별한 날에는 예복이나 외투로 옷을 갈아입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고대 몽골인들에게 채취는 하나의 개성이자 정체성으로 여겨졌습니다. 냄새가 강한 사람을 마주했을 때 당신은 당황할 수도 있지만 몽골 사람들은 그 냄새를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몽골 사람들과 함께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12번, 술을 마실 때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몽골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싶다면 몇 시간이고 무릎을 꿇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몽골에서는 술을 마실 때 무릎을 꿇습니다. 이곳의 음주 의식은 매우 복잡하며 특히 명절이나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절차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상 앞에 절을 올리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집주인과의 술 의식을 진행합니다. 이 의식은 주로 집안의 젊은 세대가 주도하며 어른들은 술을 받을 때 반드시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남성은 방석 2개 위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겸손하게 두 손을 내밀며 술을 받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도 같은 방식으로 절차를 따릅니다. 결혼한 여성은 방석 하나만 깔고 오른손을 들어 술을 청하면 됩니다. 신혼부부는 술을 올릴 때 노래까지 부르며 예를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몽골 문화는 정말 흥미롭고 독특하지만 단순히 술 한 잔 주고받기 위해 이 복잡한 절차를 다 거쳐야 한다는 사실은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11번, 화장실 예절에 관한 금기사항들.
어떤 남성들은 야외에서 또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편하게 여기죠. 특히 작은 가을이나 고인물 근처에서 소변을 보는 걸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몽골에서는 그런 행동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격당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자연수원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며 현지인들이 직접 식수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수, 강, 가을 같은 물 근처에서 용변을 보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입니다. 만약 현지인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물에 누군가가 소변을 보는 것을 발견한다면 무조건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몽골인들은 유목민족입니다. 그들을 화나게 만들면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용변 외에도 또 하나의 엄격한 금기가 있습니다. 바로 불 속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몽골 사람들에게 불은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쓰레기나 오물을 던지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청결함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가족의 물건 위에 더러운 옷을 놓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몽골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가이드의 말을 잘 따라야 합니다. 10번, 여성이 아름다울수록 결혼하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늘 로맨틱한 파트너나 아름다운 아내를 꿈꾸지만 몽골 남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쁜 여성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몽골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사회적으로 더 앞서 나가는 나라입니다. 여성들은 교육 수준이 더 높고 실업률도 낮습니다. 전통적으로 남성의 역할이었던 목축업은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술집이나 클럽에 가면 손님의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사회적 지위의 우위 때문에 졸업 후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으며 삶을 꾸려가는 현대 몽골 여성들은 오히려 결혼 상대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교나 직장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그 결과 몽골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선택지가 많아지고 실제로 15세 이상 남성의 약 40%가 결혼한 반면 여성은 32%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20세가 넘도록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평생 미혼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소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매우 아름답고 능력 있는 여성들이라는 사실은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번, 사람보다 말이 더 많다. 믿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몽골에는 사람보다 동물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특히 말의 수는 인구보다 무려 13배나 많고 양은 인구의 35배에 달합니다. 몽골은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나라입니다. 국토는 넓지만 험난한 지형과 극심한 기후 조건 때문에 사람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몽골의 평균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약 2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곧 평균적으로 5제곱킬로미터마다 집 한 채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웃을 만나려면 최소 5km는 이동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정말 피곤할 것 같지 않나요? 8번, 울란바토르. 세계에서 가장 추운 수도,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가장 먼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상도 못할 만큼 춥기 때문에 반드시 따뜻한 옷을 여러 겹 챙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울란바토르는 해발 고도가 높고 위도도 비교적 높으며 해안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까지 더해져 세계에서 가장 추운 수도로 알려져 있으며 극심한 한대 방언조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은 짧고 따뜻하지만 겨울은 매우 길고 혹독할 정도로 춥고 건조합니다. 가장 추운 시기는 1월이며 특히 해가 뜨기 직전의 기온은 영하 36도에서 40도 사이까지 내려갑니다. 기온 역전 현상으로 인해 바람도 거의 없습니다. 울란바토르의 연평균 기온은 영하 04도로 세계 수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상 가장 낮은 온도는 무려 영하 72도까지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물이 공중에 뿌려지자마자 얼어붙을 정도의 추위입니다. 추위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싶지 않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한 가장 따뜻한 옷을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7번, 흰색에 대한 경외심. 몽골에서 흰색 옷을 입으면 더 큰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몽골인들은 흰색을 특별히 신성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몽골어로 차강사르는 흰 달을 의미하는데 이 명칭은 겨울의 하얀 눈이나 흰 음식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강사르 축제는 몽골의 긴 겨울이 끝나고 다가오는 봄을 알리는 신호이며 가족들이 모이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이유로 몽골 사람들은 흰색을 유독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몽골인들은 흰색을 순수함의 상징으로 여기며 행운과 복을 불러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에는 흰색 옷을 입고 흰 말을 타며 유제품으로 만든 흰 음식을 먹고 흰색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이 시기에 만약 누군가에게 검은색 선물을 건네거나 그들이 입은 흰 옷을 더럽히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큰 모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해 내내 불운이 따라붙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당신은 몹시 불쾌한 말과 함께 쫓겨나게 될 수도 있으며 심하면 몽둥이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6번. 공룡 공동묘지. 아직도 머릿속에 공룡의 세계가 얼마나 생생하고 다양한지 잘 그려지지 않는다면 몽골의 내몽골 박물관을 함께 둘러보시죠. 일부 사람들은 이 박물관을 작은 쥐라기 공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몽골 박물관에 전시된 공룡 화석은 약 20종에 달하며 보기 드문 거대한 공룡들, 예를 들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같은 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공룡과 관련된 비밀들이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수천만 년 전 광활하고 거대한 내몽골 땅은 분명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한 미국 탐험대가 고비 사막 인근의 무인 지역인 내몽골 황야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양의 공룡 화석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공룡 화석이 발견된 장소는 붉은 모래와 이지람으로 덮인 여모, 즉 소금 호수였으며 이후 언론에서는 이곳을 공룡 공동묘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내몽골은 아시아에서 공룡 화석이 처음 발견된 지역 중 하나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5번. 하늘에 나타나는 신기루 현상. 만약 실제로 UFO나 하늘에서 벌어지는 신비로운 현상을 보고 싶다면 몽골의 내몽골 지역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는 종종 기이한 자연현상이나 정체불명의 비행 물체가 목격됩니다. 2005년 9월 25일 오후 6시 30분 내몽골 하늘에 정체불명의 비행 물체가 나타났으며 오후 6시 40분에 사라졌습니다. 같은 날 러시아와 중국의 일부 성에서도 UFO가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이어졌고 이 사건은 9.25 사건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2017년 7월 19일 중국의 위챗과 웨이보에는 내몽골 바오터우 상공에서 촬영된 기이한 하늘 사진이 연이어 공유되었습니다. 하늘에 마치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한 구름 무늬가 띠처럼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보내진 것인가? 그 발신자는 누구인가? 당시에는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방문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았습니다. 2018년 4월 28일 다시 한번 몽골, 특히 수도 후허하우터 상공에서 정체불명의 비행 물체가 포착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내몽골 지역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외계 문명의 탐사 대상이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측은 단순한 상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몽골은 예로부터 최고 기밀이라 불리는 수많은 미스터리와 불가사의를 품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4번. 사람을 삼키는 호수. 몽골에는 가까이 가는 것조차 금지된 호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살을 집어삼킨다는 이 호수는 마치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곳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이 호수의 이름은 트랏 한중으로 몽골어를 옮긴 말이며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깊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름은 겨우 30m 정도에 불과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수심은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면 호수 위에 얼음이 얼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얼음을 뚫고 줄을 내려 깊이를 재보려 했지만 그 줄이 바닥에 닿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추정에 따르면 최소한 20m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호수가 이런 이름을 얻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호수 근처에서 물을 마시려던 가축이나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호수는 사람을 삼키는 호수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1990년대에 이 호수 주변에서는 믿기 어려운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말 300마리, 소 500마리, 그리고 사람 25명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이들이 살아있는 모습으로도 죽은 모습으로도 다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산 사람도 죽은 흔적도 남지 않았다고 현지인들은 말합니다. 3번. 지옥에서 온 곤충. 몽골을 여행하고 돌아온 친구들이 해준 이야기 중 하나는 현지 주민들이 지하에서 올라오는 곤충을 무서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곤충이 나타난다고 믿는 땅에는 단 한 치도 발을 들이지 않으려 하며
반드시 표시된 길로만 이동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생물을 지옥에서 온 곤충이라 부릅니다. 이 곤충은 기이한 생김새를 가졌다고 전해지며 마치 마법서에 그려진 사파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곤충이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실체는 밝혀지지 않아 마치 현대판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1907년 외국 탐험가들이 내몽골에서 고고학적 조사를 실시한 끝에 땅속에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러시아의 여러 전문가들이 탐사를 위해 몰려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십 년 후 몽골 지역에서 거대한 화석화된 골격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당국은 이 흔적을 지우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고 현지 주민들 역시 자신들이 살아가는 드넓은 초원에서 무엇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외부인에게 말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이번 동성애자에 대한 사형, 만약 당신이 동성애자라면 몽골 방문은 삼가시길 진심으로 권합니다. 칭기즈칸은 몽골 제국 시절 동성애를 금지했고 이를 어긴 사람들에게는 사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당시 몽골 인구를 150만 명까지 늘리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당시 경쟁국인 현재의 중국 중부를 지배하던 송나라는 이미 인구가 1억 명에 달했습니다. 1961년 동성애는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었고 이후 1993년에 이르러서야 관련 조항이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되며 개인 간의 합의에 의한 동성 간 관계는 사실상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허용되었다고 해서 LGBTQ+ 커뮤니티의 삶이 나아졌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동성 커플이 가정을 이루더라도 이성애자 부부가 누리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몽골 내에서는 LGBTQ+ 커뮤니티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이 같은 사건들은 경찰에 신고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번 칭기즈칸의 비밀 무덤. 세계를 말 위에서 정복한 강력한 전사 칭기즈칸. 그를 둘러싼 이야기는 수많은 납치, 피로, 얼룩진 전쟁, 사랑과 치열한 복수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설은 그의 죽음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생전의 칭기즈칸은 태평양에서부터 카스피해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임종을 앞두고 비밀리에 묻히기를 명령합니다. 깊은 슬픔에 잠긴 거대한 군대는 그의 유해를 고향으로 옮겼고 장래 행렬의 경로를 숨기기 위해 필요한 자는 누구든 죽일 각오로 임했습니다. 무덤에 유해가 도착하자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 1000마리의 말과 함께 기수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8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확한 무덤의 위치는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외국의 탐사대들이 수년간 무덤의 흔적을 조으며 다양한 지형과 풍경을 조사하고 심지어 위성 관측까지 동원했지만 결과는 모두 허사였습니다. 몽골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무덤에 대해 단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몽골의 혈통을 세운 위대한 황제의 저주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몽골인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 속으로 흥미로운 여정을 떠나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금기와 기이한 사건들은 단순한 규칙을 넘어 이 문화에 대한 존중과 경외 그리고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의 다양한 문화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봅시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